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저희가 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한덕수 나온 김에 한덕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구속을 피하려고 대선 출마까지 했으나 피하지는 못한다. 네,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. 영장 오늘 발부됩니까? 저는 된다고 봐요. 100% 됩니까? 저희 100%라고 봅니다. 기름장어 짓을 또 이 국면에서 사실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? 나 개헌문건 보지도 못했다.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. 헌재에서 국회에서 다 위증입니다. 본인이 대통령 바로 다음 직급이에요. 국정의 2인자예요.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. 그때도 거짓말 지어내니까 앞뒤가 안 맞았죠. 개헌문건 못 봤는데요. 아주 못 봤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.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걸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알았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? CCTV가 있었던 거예요. 왜냐하면 그날따라 원래 국무회의를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다는 거잖아요. CCTV는 그 직전에 좀 설치가 됐었던 거고. 그러니까 본인 말과 다른 거예요. 왜냐하면 막 문건을 열심히 보거든요. 이상민이랑 논의까지 하거든요. 들고 나오기까지 하거든요. 어떻게 됐냐라고 당연히 제시받았을 겁니다. 그러니까 말을 바꿔요. 거기에서조차 거짓말하면 영장 청구 가능성은 100%를 넘어서 1000%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 문건을 봤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본인의 죄를 실토하고 정말 진실을 이야기했느냐?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국무회의는 그럼 왜 소집했습니까?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만류하고 싶었다. 대통령을 만류하고 싶어서 국무위원들이라도 불러서 얘기라도 들어보고자 했다. 그 말이 맞으려면요. 국무위원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. 회의를 상당 기간 해야 돼요. 이 개헌과 관련해서.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? 정족수 11명이 딱 차니까 2분 만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려요. 그거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개헌법의 국무총리 1인입니다.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들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는 주체가 2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. 왜? 성공할 줄 알았다고 본 거예요. 그래야 자기의 이 안위가 존속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깃장 나버리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.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. 그러니까 무리수뒀구나. 헌법재판관도 자기가 임명한 사람은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데 대통령 국회 추천 몫은 안 한다고 하면서 그건 한다. 그리고 기괴한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다 악의가 맞는 거예요. 왜?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어요. 이 사람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없었어요.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. 윤상현이도 관전 나와가지고 떠들어 제낀 게 윤석열 부부를 지킨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킨 거고 이제 와서 뭐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왜 대선까지 출마하고 당에서 당권 쿠데타까지 일으키다가 또 바로 진압되잖아요. 두 번의 쿠데타가 진압이 되는 건데 그런 걸 보면 한덕수도 결국은 본인의 범죄를 막기 위해 또 윤석열 김건희를 묻지마 실드 쳤던 거 아니냐 이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.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한덕수의 인생을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. 이분이 통상교섭 본부장도 하고 경제수석도 하고 재경부 장관도 합니다.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내요. 그 주미대사하고 또 국무총리 지내고 그 사이에는 김앤장을 갔다 옵니다. 고문으로.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자리를 진짜 다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. 정권을 다 바꿔가면서. 근데 끝은 내란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평생 콩밥 먹게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저 한덕수라는 인간상이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하고 그동안에 정권을 바꿔가면서 뭐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자기네 신분을 세탁했던 한 사람이 권력의 정점까지 갔다가 저 내란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이건 엘리트의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민낯이고 다시는 한덕수 같은 인물 나와서는 안 되고 지금도 이 엘리트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검증해야 된다. 한덕수 같은 인물이 없겠습니까? 아니 출세 계속했잖아요. 그럼요. 지금까지. 그러니까 한덕수식으로 살아온 것이 일종의 이제 공직 사회에 주는 어떤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한덕수처럼 살면 잘 나갈 수 있어. 40년 그러니까 공직 생활 할 수 있어. 그런데 그 끝은 감옥이야. 예, 그렇게 살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공직 사회를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안전한 일자리야. 안정된 일자리야.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공직에 공익에 봉사한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구직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공직을 선택하는 게 내가 출사해야지 관료 사회에서 관직에 장관 한번 그렇죠. 장관 한번 해먹어야지 차관까지는 해야지 뭐 이런 자기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. 근데 그게 아니라 공익에 봉사한다.
공무원이잖아요. 사무원이 아니라. 아니 그리고 이게요 한덕수 하나만 사고 치면 그냥 한덕수 일탈로 하면 끝나는데 최상목 어떻습니까? 박성재는 또 어떻습니까? 아니 장반대 그냥 보시면 심우정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의 코스가 다 출세하고 남들을 한 번도 못하는 그 자리 왜 주고 왜 의전 왜 줍니까? 그러니까요.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임기 짧지만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려고 그 자리를 주고 의전도 다 주는 건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윤건희 부부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. 그 사람들 범죄 덮어주는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이게 한덕수만이 아니에요. 맞아요. 이거는 정말 공식입니다.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 그랬거든요. 네. 이거는 완벽한 필연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제일 뭐 고장난 거예요, 뭔가가. 한덕수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나는 대목은 자신의 죄상을 대통령이 돼서 덮으려고 했던 거잖아요. 맞아요. 딱 심하죠. 예,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맞습니다. 수단으로 은폐 출마죠. 은폐 예, 출마.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대선 출마를 했어요.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. 정말 진짜.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? 아니 그래서 아까 저기 얘기했 이게 범단이라고 부르는